네, 안녕하세요. 이걸 찍고 있는 시점은 2018년 11월 11일 새벽 3시 23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수능이 4일, 3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렇게 부랴부랴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수능이 얼마 안 남기고 저번 주에 이 2010강도 수능 9월 모의고사 20번 문제를 물어보러 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또 풀려니까 모르겠다라고 하는 우리 학교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로 이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계속 최선을 다해서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9월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0번 문제는 사회이동과 관련된 문제이죠. 자, 이런 문제를 읽을 때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마지막 문장,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있는 별표 쳐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읽지 말고 그냥 마지막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A, 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 그러면 A와 B와 C를 합하면 이건 100%의 비율이 될 것이고, 자, A는 C보다 높은 계층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A는 C보다 높은 계층이고, 우리는 지금 B는 단서가 없어요. 다음에 자녀 세대의 상층과 하층 비율은 얘랑 얘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부모, 자녀, 상중하, 상중하 이 표는 당연히 그려두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려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를 1번 표라고 하고 얘를 2번 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1번 표는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해진 바로 그 표현, 부모 세대에 해당 계층 대비 자녀 세대에 해당 계층 상대적 비라는 것인데, 이 대비 앞에 있는 건 분모고 대비 뒤에 있는 게 분자라고 했었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지금 A, B, C가 각각 어떤 비율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1번 활용한 표로는 지금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2번부터 활용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뭐뭐 대비 불일치 비율, 뭐뭐 대비 높은 비율인데, 지금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여기에요. 뭐뭐보다 계층이 높은 비율. 사실 여기에 있는 것도 사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고, 여기에 있는 표현이 좀 생소한 표현이죠. 아마 이제 이 20번 문제는 이 사회문화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다 사실은 20번에서도 변별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매월 모의고사에서 새로운 표현들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게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주목할 점, 우리가 지금 B에 대한 단서가 없는데 아주 감사하게도 여기 B는 0%라고 하는 눈에 띄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여기를 풀어보도록 해야겠죠. 자, 일단 이 표현을 보면 자녀 세대에 해당 계층 대비 부모 세대보다 계층이 높은 비율, 이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자녀 세대 B층 중에서 부모 세대보다 계층이 높은 애들이 없어. 그러니 이 B층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느 누구보다 부모 세대의 누구보다도 높은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장 낮은 B는 하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우리 학교 친구들을 보니까 이걸 되게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 B층을 상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푸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녀 세대 B 중에서 부모 세대보다 계층이 높은 비율이 0%라고 하는 걸 이미 내가 상층이어서 부모보다 높아질 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만약에 B가 상층이라고 치면 자녀 세대 상층 중에서 부모 세대 중하보다 높은 애들 여기에 포함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B가 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녀 세대 B 하층 중에서 이 상중하, 이 하층 중에서 부모 세대보다 높은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얘도 어차피 똑같은 하고 얘는 부모가 높고 부모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B가 0%라고 하는 건 B가 하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B가 하층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C는 중이 되고 C보다 높은 A는 상이 되는 거겠죠? 그걸 또 쉽게 A는 상, B는 하, C는 중이라고 이렇게 계층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번 표를 활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표에는 이 숫자들, 이 소수들이 나와 있는데 얘는 어떻게 구해진 거냐면 부모 세대에 해당 계층 대비
자녀 세대 해당 계층의 상대적 비례요. 근데 우리 이제 사실은 요 표현으로 나오면 너무 식은죽 먹기다, 그죠? 얘는 부모 세대 A, 얘는 부모 세대 상분의 자녀 세대 상의 비율을 했더니 이게 나온 거죠. 근데 우리 이거 할 때 여기가 대비 앞에 있는 게 분모고 대비 뒤에 있는 여기를 분자라고 할 거니까 일단 이 소수로 나와 있는 것들을 분수로 구해주도록 해볼게요. 1.5라고 하는 건 10분의 15니까 이걸 약분하면 2분의 3이죠. 얘는 그냥 1분의 1이고 얘는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라는 분수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분수를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2분의 3였겠죠? 그러면 그대로 대입. 부모상 2, 부모상 2, 자녀상 3 이렇게. 그 다음에 똑같이 부모가 1일 때 자녀는 1인데 우리 아까 문제를 풀 때 자녀의 상과 하는 동일하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있는 3과 여기 있는 1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이 아니라 3이라고 해주고 부모의 하와 자녀 하의 비율이 똑같았으니까 1, 얘는 똑같이 1을 3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해봅니다. 중은 5분의 4니까 부모 중 5분의 자녀 중 5분의 4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걸 다 더해보면 3 더하기 4 더하기 3, 10이 나오고 여기 있는 걸 다 더해봐도 2 더하기 5 더하기 3, 10이 나오죠? 우리는 또 이거를 바로 일감적으로 곱하기 10을 하면 100이 나오고 그래도 10을 하면 여기 100이라고 하는 비율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있는 단서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여기에 있는 문장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요. 자, 부모 세대 해당 계층 대비 이 부모 세대 해당 계층 대비 자녀 세대와 계층이 불일치하는 건데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일치하는 비율은 그냥 무조건 여기 대각선을 보는 거였는데 불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부모 세대 상 중에 불일치하는 거 얘, 부모 세대 중 중에 불일치하는 거 얘, 부모 세대 하 중에 불일치하는 거 얘. 근데 얘는 두 칸씩을 구해야 되는 거라 조금 어렵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는 일치 비율을 알 때가 제일 쉬웠어요. 근데 우리 이것도 하는 법 배웠다, 그죠? 이 불일치라고 하는 건 100이라고 하는 전체 비율 중에서 이 전체 비율 100 중에서 일치하는 걸 빼면 불일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100 빼기 일치였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100 빼기 불일치는 곧 일치하는 비율인 거죠. 그럼 우리 한번 A가 상층이었으니까 일치하는 여기를 X라고 해보면 부모 세대 해당 계층, 부모 세대 상층 20분의 자녀와 부모가 일치하는 게 X라고 했고 이거를 비율을 구해봤더니 불일치가 25니까 75겠죠? 그럼 1 하면 5x는 75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15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B 하층에서 불일치가 50%면 일치도 50%일 거고 30분의 일치가 비율이 50%니까 얘는 15죠. 그러면 여기 두 칸도 15일 거고 아까 구했던 여기 두 칸은 5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 중층 부모 세대 50 중에서 일치하는 거 x 곱하기 100을 했더니 이 불일치가 40이니까 일치는 60이 될 것이고 얘는 30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자녀의 중층 전체가 40인데 여기 중간이 30이고 여기 보면 여기 두 칸이 5고 여기 두 칸이 15인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5를 여기에다가 다 주고 35니까 여기를 5라고 치고 여기를 10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여기 40 완성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30도 완성이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또 여기가 이쪽이 15이고 10이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15라는 숫자가 들어갈 수 있죠. 여긴 자연스럽게 0이었고 여기도 15인데 그렇게 마찬가지로 여기에 50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완성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표를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일단 기억번. 부모 세대는 다이아몬드형 맞나요? 네, 맞아요. 20, 50, 30이니까 맞아요. 자, 자녀 세대 피라미드라고 되어 있는 자녀 세대도 30, 40, 30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도 다이아몬드예요. 그럼 기억은 틀렸어요. 그러면 기억된 건 다 틀렸어. 그 다음에 니은번. 세대 간 계층을 대물림한 사람보다 계층 이동한 사람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대물림하다라고 하는 건 여기를 아이고 자, 대물림했다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대각선 숫자들을 의미를 하죠. 그러면 이 대각선 되어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해보면 15, 30, 15이기 때문에 60이에요. 대물림이 60이라면 이동한 건 40일 텐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정답은 디귿 리을이라는 건데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디귿번.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 계층 일치하는 비율. 이거 너무 쉬운 거죠. 자, 해봅시다. 자녀 세대 상층 대비 일치하는 거 15이고 자녀 세대 중층 대비 40 대비 30이고 자, 자녀 세대 하층 대비 일치하는 거 15인데 얘네는 어차피 다 2분의 1이지만 얘는 40분의 30은 2분의 1보다 크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중층이 가장 높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은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 우리 이것도 쉽게 푸는 법 알고 있죠? 상승은 이 부모, 자녀 중에 부모와 가까운 삼각형이 상승이고 하강은 부모, 자녀 중에서 자녀에 가까운 쪽 삼각형이 하강이라 했었어요. 자, 이랬을 때 이 상승 이동한 것들은 지금 15기 때문에 20이고 지금 하강 이동한 것들도 똑같이 0, 5, 15니까 20이죠? 그러면 지금 동일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배를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 되는 거겠죠? 그 정답은 5번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